자, 오늘도 중3 과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은 기권과 날씨 부분이에요. 자, 이 기권과 날씨 부분을 우리가 전에 한번 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때 배웠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5회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총 5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소단원씩 한 번에 우리가 복습을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 실전책 말고 개념책을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는 습관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을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의 제목은 기권과 지구 기원이라는 부분, 지구 기원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조금 배울 터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과학에서 먼저 하는 게 있죠? 예. 먼저 용어를 정의해요. 자, 어떤 용어를 먼저 정의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권이란 말을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자, 지구가 있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권이라 한다.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기권. 자, 기권을 구성하는 기체에는 대부분이 지구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질소가 78%라고 하니까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나머지 대부분은 산소가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질소와 산소를 뺀 나머지는 거의 희박하죠. 거의 뭐 1% 정도 수준인데 그건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의 대기, 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구나. 질소가 4분의 3, 산소가 거의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그 밖의 것들이 한 1% 정도를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사실은 알아두고 알아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기권은 지표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 영역에 대기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이 대기가 그냥 쭉 어떤 형태대로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기권이 어때요? 어떤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권 안에 대류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더라라고 나눠진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지금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어때요? 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어때요? 대류권에서는 점점 온도가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높이 이후부터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리고 어떤 높이까지 또 올라가고 나서는 다시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 그러니 지금 이건 어떻게 구분 지은 거예요? 예,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의 다름을 통해서 지금 나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권을 총 4개로 나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가 있어요? 대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저 위쪽에 이제 태양이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놨는데, 각각의 이름들이 분명히 뜻하고 있는 어떤 그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대류권을 보니까 대류권은 어때요? 지표면에서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자, 태양 같은 우리 옆에도 나와 있지만 태양은 어때요? 복사 에너지로 열을 방출하죠? 자, 지구도 어느 정도 열을 방출하는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구에서 지표면에서 조금 멀수록 어때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좀 적겠죠? 자, 그러면서 점점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올라가면 추운 것처럼 점점 설악산 올라가면 추운 것처럼 점점 온도가 떨어져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낮은 곳에서는 온도가 높고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더운 공기, 온도가 높은 공기는 어때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자, 그 이유가 뭐였죠? 자, 우리가, 자, 여기 단위 면적, 단위 부피가 있어요. 단위 부피 안에, 자, 이 단위 부피가 있고, 자, 여기 그려놓고 봅시다. 자, 여기 단위 부피, 똑같은 단위 부피에, 예, 단위 부피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안에 뜨거운, 이 안에 A쪽에다가는 많은 열을 가해줬다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막 움직이겠죠? 예, 이렇게 막 움직일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A 안에는 입자수가 좀 적을 테고, B 안에는 온도가 낮다면 옹기종기 좀 모여 있겠죠. 왜요? 얘네는 A보다는 덜 움직이니까. 그죠? A보다는 B가 온도가 낮다면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니 어때요? 단위 부피 안에서 누가 더 무겁겠어요? 입자수가 더 많은 B가 더 무겁겠죠? 자, B가 더 단위 부피 안에 더 많은 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무거워요. 그러니 어때요? B가 지표면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할 거예요. 즉, 더운 공기는 어때요? 찬 공기에 비해서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더운 공기에 비해서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하겠죠. 자, 이런 무게의 차이 때문에 무게의 차이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어때요? 위쪽에 있는 것이 더운 공기, 밑에 있는 것이 찬 공기, 이게 정상 상태인데 지금 우리 대기는 어때요? 지표면에 있는 게 더운 공기고 위에 있는 게 찬 공기예요. 그러니 어때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그러니 어때요? 대류 현상이 발생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니 어때요? 바람이 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존층을 한번 봅시다. 오존층은 어때요? 성층권을 한번 봅시다. 성층권을 보면 성층권 안에는 오존층이라는 데가 있죠? 자, 오존층이라는 데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성층권은.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 위에 있는 공기가 더 따뜻하고 밑에 있는 공기가 더 차가우니까 얘는 어때요? 대류가 발생 안 하겠죠? 이게 안정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섞여지고 하는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층권은 공기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돼요. 그러니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상 어때요? 비행기가 날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기상현상과 대류현상이 발생하는 대류권을 뚫고 이 성층권을 통해서 비행기가 다니면 조금 더 안정되게 다니겠죠. 자, 우리 성층권 위에 있는 중간권을 봅시다. 자, 여기는 오존층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어때요? 다시? 예,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고 추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또 대류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래요. 밑에 더운 공기, 위에 찬 공기가 있는 그림은 그렇죠. 중간권과 대류권은 그래서 얘네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대류권과 중간권에 어떤 차이점은 있겠죠. 그래요. 수증기가 대류권에만 있어서 자, 수증기가 대류권에만 있어서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거나 하는. 근데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네요. 자, 그리고 중간권의 또 특징으로는 유성이 관찰된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간권에서 열권으로 가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물론 태양이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10권의 정도쯤 가면 입자가 굉장히 드물어요. 거기다가 위로 올라가면 아주 입자가 희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릇에 물을 가득 따랐을 때 빨리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반만 따랐을 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입자수가 이 10권 중에서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위쪽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쪽 10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오로라가 관찰되죠. 자, 이러한 것들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리되어진 거를 잘 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기권의 층상 구조는 어떻게 구분한다? 높이에 따라 기온의 변화의 분포예요. 기온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경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 두 번째, 기권 구조와 특징을 보면 대류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활발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름도 대류권인 거죠. 자, 그리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어지고, 자, 대류가 되어지고, 그 대류되어지면서 그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하고 하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기의 대부분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자, 성층권은 어떤가 봅시다.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 높은 곳에 더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높은 곳에 더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오존층이 존재한다. 자, 중간권은 어때요?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기온이 하강해요. 그래서 대류가 또 일어나고요. 여기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성이 나타나죠. 자, 열권은 어떤가?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기온이 상승하고요. 공기가 아주 희박해요. 그리고 낮과 밤에 기온 차가 커요. 자, 이게 지금 낮의 그림이라면 낮은 어때요?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밤이라면 어떨까요? 예, 이게 이렇게 펴지겠죠. 낮의 온도나, 밤에는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아마 온도 차이가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기울기가 좀 이렇게 펴질 거다. 자, 낮밤의 기온차가 그래서 크고 오로라가 관찰되어진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큰 덩어리는 복사 평형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지구가 어찌 되었든 1년 단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와 작년 평균 온도와 올해 평균 온도, 그리고 재작년 평균 온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죠. 자, 이렇게 어때요?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말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복사 에너지란 말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이에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복사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공간은 어때요? 진공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의 빛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해서 지구에서 그 복사 에너지를 느끼죠. 지구도 일정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양에서의 복사 에너지를 계속 지구가 받아요. 그리고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죠. 처음에는 태양에서 받아들이는 복사 에너지가 지구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많아서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온도 일정 정도로 올라가고 나면 태양이 지구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지구가 받는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어느 온도까지 올라가다가 두 개가 평형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복사 평형이 되고 그때 온도는 평행하게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자,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방금 했던 부분이. 자,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쓰면 지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70과 70으로 같더라. 지금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70이라고 써놓은 건 70%를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가 지금 지구로 왔어요. 이 중에서 대기와 지표면에 의한 반사가 30%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한 건 70%죠. 이 70%가 고스란히 방출되더라. 어떻게 해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100%가 지표면에 그 중에 이제 30%는 반사됐고, 그 70% 중에 50%는 지표면에 흡수되고요. 20%는 대기와 구름에 흡수가 된다라고 지금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지표에서는 어때요? 방출했다가 대기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온실 효과 때문에 지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다시 반사되어져서 지표면으로 다시 흡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대기가 이렇게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지구가 내보내는 양이, 우주로 방출하는 양이 70%가 돼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받아들였던 양 70%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게 되어지더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됐다? 아, 지구의 복사가 평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므로 연평균 기온이 거의 매년 계속 일정하게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좀 다른 일이 생겼죠?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온실 효과라고 좀 명명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자, 온실 효과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지구의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자, 지구에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고, 이 대기가 온실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지구의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자, 여기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있죠? 대기가 방출하는 거예요. 대기가 지표면에서 방출한 이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우주로도 방출하지만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한다는 거예요. 이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그 양 때문에 자, 지구의 대기는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고 그중 일부를 다시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보온하는 역할을 해주죠. 자, 근데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자, 온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자, 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이 있고, 첫 번째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한테 오고요. 또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처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작아서,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겠죠? 예, 받아들이는 게 더 많으니까. 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복사하는 에너지 양이 같은 수준까지 가게 되어져서 그래서 일정한 온도로 이제 수렴하게 되어지겠죠. 예, 일정한 온도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에 이제 대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밑에 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현상들이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원래 대기가 없었다면 어땠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만 있었죠. 그런데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지표면에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이 단계가 추가되어져요. 자, 이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원래 대기가 없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평형하게 되어지는 걸로 가더라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자, 온도가 어때요? 예,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같아져 수렴되면서 일정한 온도로 딱 맞춰져서 이 다음부터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예, 온도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수렴하더라. 이마만큼 대기의 효과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이마만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온실 기체가 자꾸 더 상승한다는 거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기의 성분 어떤 것들이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애들이 우리 지구에 조금 더 많아지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온실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이 온도의 상승이 조금 더 높은 데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매년 평균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지구 온난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온실 효과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증가한 이유는 온실 기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실 기체의 증가, 그러니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증가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올라갔다. 그게 지구 온난화다. 원인, 온실 기체의 양이 많아져서 영양. 자, 지구가 더 더워졌어요. 그러니 빙하가 녹겠죠. 해수면이 상승하고
예, 물이 많아지니까 육지 면적 감소하고 전 세계적인 폭염, 더위가 오고요.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권을 이루는 대기는 한 가지 기체로만 구성, 우리 지구가 그렇지 않죠? 예, 질소, 산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이산화탄소, 아르곤. 그죠? 자, 이거 기억 틀렸죠. 자, 니은, 기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질소와 산소죠? 니은도 틀렸네요. 디귿, 기권을 이루는 대기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 분포하더라. 그리고 그 분포가 4개의 층이 있더라. 라는 거 배웠었죠. 자, 그러니까 1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2번. 기권을 A, D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죠? 높이에 따른 온도. 온도의 분포가 바뀌는 거. 온도의 변화가 바뀌는 거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눠줬죠? 자, 그러니까 2번의 답은 2번이 제일 가깝겠네요. 자, 3번. A, D 중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자, 대류 현상을 일어나는 층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층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층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어때요? 아래가 더 더운 공기가 있는 층. 거기서 대류가 나타나겠죠? 그게 A와 C겠죠. 그죠? A와 C. A와 C가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곳이 더 온도가 높죠? 자, 4번. A, D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층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자, 오존의 농도가 높은 오존층이 분포한다. 그래서 어때요? 예.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됐죠? 거기가 바로 성층권이었죠? 성층권이었고 B에 해당되어졌네요. 그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B이면서 성층권. 이게 답이죠.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고緯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 이 현상은 뭐죠? 유성 아니죠? 이게 오로라잖아요. 자, 오로라니까 3, 4, 5 중에 이제 답을 고를 텐데, 자, 오로라는 어디서 발생했죠?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층. 그게 바로 열권이었죠? 자, 아까 5번의 답은 5번. 6번. 오른쪽 그림은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것이다. A, D 중 구름이 만들어지고 기상현상. 자,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류권 하나였어요. 자, 대류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D와 B 둘 다 발생했지만, 대류현상은 B와 D 둘 다 발생하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D만 기상현상이 나타났죠. 그죠? 자, A, D 중 구름이 만들어지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D가 들어간 거네요. 여기가 맞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유성이 관측되는 거는 어디였죠? B에 해당됐죠? 네. 자, 그러니까 6번의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7번. 그림은 지구 목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E 에너지 출입량의 관계를 옳게 나타난 것은, 자,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쭉 들어오는데 이 중에 반사되어지는 게 있어요. 구름과 지표면에서 반사. 흡수 안 되고 반사되어지는. 이 양이 30이었죠?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흡수되고 대기에 흡수가 되어져요. 30을 제외한 나머지 50이 지표면에 흡수되고 대기에 흡수되어지는 게 20이었죠. 그래서 얘가 어때요? 지구 복사 에너지로 온전히 다 나가야죠. 그러니 어때요? 2는 C 더하기 D가 되어지겠죠? 2는 C 더하기 D.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 자, 8번 봅시다. 자, 지금 이게 복사 평형에 대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3분 간격으로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적외선 등을 통해서 이 알루미늄 컵을 데피는 형태를 한 건데, 자, 3분 간격으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니 21도, 24도, 27도에서 그 다음에 30도, 30도, 30도로 유지가 되어지네요. 자, 그러니 이걸 보고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봅시다. 실험을 시작하여 구분이 되기 전과, 자, 여기 구분이 기준이에요. 자, 구분이 되어지기 전과 후가 실험의 경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되기 전과 그게 가죠. 이게 가고요. 이게 나네요. 실험을 시작하여 구분이 된 후에 알루미늄 컵이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과
알루미늄 컵이 방출한 복사 에너지 양 B를 옳게 비교한 것은 자, 가에서는 어때요? 자꾸 온도가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 어때요? 들어온 게 방출하는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A가 B보다 큰 상황이죠. A가 B보다 큰 상황이 가에서 발생할 때죠. 자, 나는 어때요?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들어온 것과 나간 게 같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A와 B의 에너지 양이 같다. 자, 그걸 뜻하고 있는 거는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면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30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네요. 자, 니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건 뭘 설명하고 있어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매년 비슷하더라.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사 평형이니까. 디귿. 실험 결과를 통해 지구의 복사 평형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지금 태양을 뜻하고 있는 게 적외선 등일 테고 알루미늄 컵이 지구를 뜻하고 있는 실험인 거죠. 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인지 쓰시오.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 자, 이게 뭐였죠? 이게 지구 온난화였던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서논술형 문제 한번 봅시다. 기권의 층상 구조를 지금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 대륙권이고요. 중간권이에요. 어때요? 아래쪽에 더 더운 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현상은 대류가 발생하죠. 이유는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운 공기가 밑에 있고 찬 공기가 위에 있어서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무거워서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대륙권과 중간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2번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점이 있었죠. 뭐였죠?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중간권에는 어때요? 대류는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었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수증기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되겠죠? 2번. 자, 그림 가는 대기가 없는 경우, 나는 대기가 있는 경우에 복사 에너지 출입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거는 나라고 했죠. 이게 온실 효과였고요.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렇게 서술해주면 되겠네요. 자, 나가 온도가 더 높고 그 이유는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이다. 그죠? 그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주로 나타내는 온실 기체가 있는데 걔는 누구였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그런 애들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수증기, 대표적인 거 가장 큰 거는 수증기예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 온실 기체를 통해서 이 온실 효과가 나타났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권과 날씨에서 첫 번째 파트,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우리 쌤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지키고 있죠? 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풀고 나서 쌤이 푸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서 기권과 날씨 중에 기권과 지구 기온을 잘 정리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먼저는 개념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쌤한테 질문을 해 주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